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오늘 만나본 차는 제네시스 G90입니다. 이 제네시스 G90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비싼 차량인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직접 G90을 살펴보면서 이 G90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G90이니만큼 덩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차량을 가장 처음에 보면 딱 들어오는 느낌이 와, 차 정말 크다, 이런 느낌이 가장 먼저 들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느낌이 드는 거는 이 길이, 와, 차 진짜 길다라는 길이에 대한 느낌이 가장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폭에 대한 느낌이 오고요. 아, 폭도 진짜 넓다는 느낌이 딱 옵니다. 일단은 이 후드 자체가 이 엔진룸 위쪽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이게 정말 넓습니다.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으면 딱 안겼는데 이 차량은 좌우 팔을 뻗어도 약간 모자랄 정도의 길이, 약간 모자랄 정도의 폭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 G90이 정말 넓은 차는 맞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후드가 또 핸더까지 덮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후드가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파팅 라인이 없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되는 점은 이쪽까지 후드가 내려온다면 만약에 이쪽에 기둥이 딱 부딪혔을 때 후드까지 조금 소리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살짝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 특징적인 부분은 헤드램프인데 헤드램프 자체도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범퍼 끝쪽까지 헤드램프가 위치하고 있고, 또 특이한 점은 이제 데이라이트가, 제네시스의 상징인 두 줄 직선 데이라이트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얇은 데이라이트 선이 이제 아예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이 데이라이트 선이 들어가지 않고 이 안쪽에 큐브 하나하나가 빛나는 그런 데이라이트 형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직선 데이라이트를 갖춘 지 이제 겨우 1년 반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이 큐브 데이라이트 형식으로 간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릴 같은 경우에도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그릴이 먼저 벌어지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G80이나 GV80 같은 차량들은 안쪽으로 오므라들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G90은 요 바깥쪽으로 내버리고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살짝 G70을 닮지도 않을까 하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슈퍼맨 그릴이라 그러죠. 바깥쪽으로 내보냈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떨어지는 형태의 그릴이 약간 불안하게 느껴지는데 그런 그릴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량에 그리고 라이다가 2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커버가 2개밖에 없어요. 이 2개 모두 라이다가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고 레이더랑 라이다랑 혼용일 것 같은데 희한하게 커버가 2개밖에 없어서 과연 라이다가 2개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은 살짝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라이다가 2개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현재 커버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더 아무래도 조금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어쩌다가 최상위 트림에 하나 넣어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현재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차량이 옵션 구성에서 HDP라는 기능이 빠진 차량일 수도 있으니까 섣불리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이쪽 전면부 헤드램프랑 이어져서 이 뒤쪽에 있는 사이드 리피터 역시도 굉장히 긴 길이를 자랑할 것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여기쯤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완전히 이어놓지는 않고 요만큼은 비워놓고 여기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휀더에도 2줄이 들어가니까 80, 90들은 조금 더 고급 라인답게 휀더에 깜빡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사이드미러에는 깜빡이 들어가지 않고 사이드미러 디자인은 그냥 평범한 사이드미러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 뒷문짝, 이 뒷문짝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길이입니다. 이 뒷문짝 길이만 해도 벌써 1.3m가 넘어요. 무려 138cm를 자랑하는 뒷문짝 길이이다 보니까 와, 이 뒷문짝 길이도 이만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정도라면 정말 어떤 사람이 타고 내리기에도 불편함이 없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뒷문짝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도 롱바디 모델인 것 같아요. 롱바디 모델은 기존에는 요 B필러를 잘라서 연장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뒷문짝만 늘리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처음에 딱 든 생각은 리무진 모델이라면 리무진 모델은 티가 나야 되는데 중간에 잘라서 딱 연장한 티가 났어야 됐는데 이렇게 연장하는 건 좀 별로지 않나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지금 롱바디 모델이 오히려 더 늘씬하고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존 스트레치드 리무진 방식은 조금 엉성하게 이어붙인 차 혹은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차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이 차량은 뒷좌석의 편의를 위해서 구입하는 차, 그리고 세련된 차 이런 느낌이 또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피렐리에 P0가 들어가 있는데 올 시즌이란 얘기가 없습니다. 아마도 서머 타이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여기에 G52라고 벌써 제네시스 52 타이어라는 마크가 붙어있는 거 봐서는 P0에 서머 타이어가 들어가는 게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타이어 휠 사이즈는 현재 20인치 휠이고요. 휠이 아마 불판 휠이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은 이왕이면 너트 가려주지 라는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기존 G90은 너트에 커버가 있었는데 이 G90은 너트에 커버가 없이 너트가 그냥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고급차들도 다들 휠 너트가 안 보이게 처리를 해놓는데 이 차량은 이상하게 이전 세대 G90에서도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 차량은 희한하게 이 휠 너트가 그대로 보이게 처리를 해놔서
이런 부분은 조금 플래그십 치고는 마무리가 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면 이쪽 크롬 자등식이 그냥 반짝반짝반짝한 크롬이 아니라 약간 광을 지려놓은 반광 크롬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조금 중후해 보이고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미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 반짝반짝한 크롬은 오히려 차의 멋을 떨어뜨리는 크롬 장식인데, 이제 반광 크롬을 넣어 놓으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좀 더 차가 묵직해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차 센서가 달려 있는데, 이 센서는 후측방 센서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자동 주차를 위한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이 차량이 휠베이스가 워낙 길고 또 차가 또 크다 보니까 자동 주차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동 주차 센서도 별도로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오면 사실 거의 디자인이 짐작이 안 되는 뒤쪽 외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차의 디자인을 뒤쪽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가장 먼저 느껴지는 부분은 트렁크 리드가 꽤 짧습니다. 여기서부터 요 정도밖에 안 되는 트렁크 길이를 자랑해요. 기존의 G9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고 판판하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G90은 굉장히 짧게 딱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젊어 보이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것 같고, 뒷유리 쪽에서 약간 이어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은 G80과도 좀 유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뒤쪽 테일램프는 이런 식으로 두 줄이 이어지는 형태로 될 것 같은데, 특이하게 이 두 줄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위쪽 줄은 여기 있고 아래쪽 줄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틈이 벌써 이 정도가 벌어져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G80이나 GV80에서도 볼 수 있던 틈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기존 세대 G90에 비해서도 훨씬 넓은 틈인데, 이 두 줄 라이트가 과연 진짜 제대로 된 두 줄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살짝 드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이나 떨어지는데 약간 두 줄스러운 느낌이 안 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테일램프 하나 쪽에 기능을 몰빵해 놓은 느낌이 있습니다. 기존 G90은 두 줄이 나눠서 깜빡이가 켜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G90은 일단 이쪽에 깜빡이가 있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후진등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래쪽 테일램프에 기능을 통합해 놨거나 아니면 위쪽 아래쪽 나눠서 깜빡이 두 줄로 들어오고 후진등은 여기서 들어오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약간 추측만 해볼 뿐입니다. 아직 뒷부분 디자인은 워낙 많이 밝혀지지가 않아서 조금 뭐라 말씀드리기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의 머플러 팁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방패 모양 그릴과 굉장히 유사하게 이런 식으로 엄청 거대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머플러는 당연히 진짜로 뚫려 있는 타입입니다. 이 차가 기본 엔진이 아마 6기통 엔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머플러가 뚫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파노라마 썬루프입니다. 기존에는 G90이 그냥 일반 썬루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뒷좌석에 화장 거울을 달기 위해서 혹은 뒷좌석 헤드룸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넓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G90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으니까 뒷좌석에 탄 사람이나 앞좌석에서 운전하는 사람이나 모두 실내가 조금 화사해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클래스나 이런 차량들은 전부 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갔는데 이 G90만 들어가지 않아서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제 G90도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뱅앤올루슨 스피커가 이쪽에 앙증맞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시동을 걸면 이렇게 쭉 올라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차량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파워트레인입니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파워트레인은 3.5L 터보 엔진이랑 3.5L 마일드 하이브리드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상징성이 있는 V8 엔진, 이런 5.0 타워 엔진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쉬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S580 이런 것도 글로벌적으로 보면 많이 팔리는 차량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남겨놓고 있는 이유는 우리도 V8 만들 수 있다, 우리 차는 V8도 있다,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인데, G90은 환경 규제를 이유로 좀 5.0을 좀 빨리 단종시킨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대되는 사양도 좀 많습니다. HDP,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이라고 하는 3단계 자율주행 시스템이 G90에 처음으로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승차감을 좋게 해주는 앞에 노면을 읽어서 에어 서스펜션을 조절해주는 프리뷰 에어 서스펜션도 이 차량에 먼저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변 후륜 조향도 이 차량에 들어간다고 하고, 또 각종 신기술들이 이 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신기술들 구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차량 굉장히 기대되는 차량일 것 같습니다. S클래스 계속 거라 G90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셔스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